오늘 우리 K증시는 실망 매물이 하루 종일 쏟아지면서 하락이 불가피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에 실망을 했냐고요? 바로 정부의 양도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갑자기 현행 10억을 30억으로 올린다. 심지어 통 크게 50억까지 기준을 올린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기대감에 따라서 이번 주 내내 에코프로를 비롯한 올해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연일 상승세가 나와서 화답을 했는데 결국 오늘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라고 정면으로 이걸 뺀지 놨습니다. 정말 사진도 어떻게 얄미워 죽겠는 정말 이런 걸 갖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번 양도세 기준 상향은 정부가 당연히 해줄 것으로 철석같이 사람들 믿고 있다가 지금 사실상 뭘 줬다 뺏은 격으로 원망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양도세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는 자기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 그러니까 완전 남의 일 얘기하듯이 그러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자기네가 검토한 바는 없다고 이렇게 단호박 모드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심상치 않은 그런 그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이건 진짜로 완전 우리끼리 얘기예요. 출처도 근거도 일단 제가 댈 수가 없는 그런 얘기인데 이번에 이 양도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 분명히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떠나기 전에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추경호 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마디로 그냥 씹은 거지. 이 추경호가 원래 삼선 국회의원인데 내년 총선에 대구 달서구 여기 출마를 한다고 그래서 최근에 경제부총리 사임 의사를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검토 지시를 했다는데 그걸만 가지고 일단 언론에서는 기재부도 검토에 착수를 했겠다. 왜냐면 대통령이 무조건 하라고 이것도 아니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검토까지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기사를 내보냈죠. 근데 정작 추경호 본인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오늘 얘기하면서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고 있는 과정이다. 여기 만약에 여기저기에 대통령이 한 소리도 이 정도로 만약에 표현을 한 거라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여권 내에서 특히 이제 TK 지역구를 본거지로 둔 그 중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발 기류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추경호 부총리도 자기 내년에 총선 나갈 건데 대통령이고 뭐고 나는 일단 이번 양도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 부자 감세라는 그런 오명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손에 더러운 거 묻히기 싫다. 대통령이 뭐라고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 이런 마찰이 있었다는 지금 그런 후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화대 측에서는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 이게 그 후문의 실체입니다. 그럼 결국 레임덕 조기 현실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나리오가 국민의힘에 또 적용이 되고 그러면 차기 대권 경쟁이 이번에 총선과 동시에 불이 붙는다. 이런 아이디어까지 지금 가능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당장 오는 12월 31일 기준으로 K증시에서 한 종목당 평가 금액 1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한테는 대주주랑 같은 관점으로다가 22% 양도세를 때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작년하고 똑같이 결국 돌아간 거니까 지난 2022년 경우를 보면은 작년 폐장일이었던 12월 28일 하루 전날이 27일에 이 양도세 대상의 그 개인 투자자들 매도 규모가 1억 5천만 원어치가 쏟아졌습니다.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 때도 처음에는 이제 설왕설래로 시작했다가 정부가 짠 하고 서프라이즈로 이걸 발표해 버리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가 컸었는데 결국 이 양도세 기준 완화는 뭐 내년은 모르지만 사실상 올해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이제 올해라고 해봤자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걸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그걸 뒤집어 놓겠습니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한주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 때 지금 우리가 공매도 금지 조치 그거 쟁취했다. 우리가 얻어냈다. 이번에도 양도세 기준 완화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종목들의 관심이 가면은 만약에 그거 나가리 됐을 때 그대로 다시 토해내야 될 거라고 미리 얘기했잖아. 그러나 지금은 누가 뭐래도 FOMC 영향권이기 때문에 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이고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이제 위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올해 산타랠리가 만약에 취소된다. 그래서 산타가 안 온다. 그럼 그 산타가 오는 길에 지뢰를 갖다가 그 매설한 격의 이슈가 딱 하나 있다고 했죠. 바로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 근데 오늘 중국에서 연례 경제공작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가 기대했던 그리고 기다렸던 중국 부동산 관련 대규모 부양책이나 새로운 구제책은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들로 오늘 중국 상해지수랑 홍콩 항생지수는 또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과연 시진핑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포기하고도 계속 임기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근데 요거는 우리 상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중국 공산당의 시각으로 보면은 결국 지난 헝다, 완다, 벽계원 이런 것처럼 전부 국유화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면은 그 전에 완전히 더 죽도록 막 눌러놓던가 아니면 그냥 완전히 방치해가지고 진짜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내버려둘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내일 새벽에 공개될 FMC 성명서랑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걸 봐야 과연 올해 산타랠리가 올 건지 오면 강도나 지속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이걸 알 수 있을 텐데요. 모간 스탠리의 FMC 프리뷰를 보면은 이번에 기준금리는 당연히 동결 예상하고 대신에 연준이 다시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서는 시점에 대한 힌트에 주목을 하자. 그래서 이 모간 스탠리 리서치에서는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시점을 6월 달로 전망합니다. 근데 요 정도로는 산타랠리를 부르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내년 3월 늦어도 5월에는 연준 금리 인하 나온다는 걸 이미 철석같이 믿고 그걸 기준으로 지금 주식도 다 사고 팔고 신나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에서 연준 민간 대변인이라고 별명 붙어 있는 닉 팀이라고든지 하여튼 누구든지 간에 기자가 내년 금리 인하 시점이 3월입니까? 5월입니까? 6월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파월 의장이 그놈의 또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내년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할 일이다 이러면서 일단 지금 고용이나 CPI를 봐서는 적어도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상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요렇게 이제 한마디 던지면 이제 곧바로 올해 산타랠리 물 건너 가는 거고 바로 이제 야 다들 튀자 이래가지고 전부 출구로 막 몰려들고 막 깔리고 막 엎어지고 난리 날 텐데 하여튼 모간 스탠리는 이번 FMC에서 향후 통화정책 전망도 한번 보자 여기서 올해 내내 하우 하이 그러니까 얼마나 높이까지 금리가 과연 올라갈까 이게 관심사였다면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은 여기서 멈추고 how long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 대신 현행 연준 5.5% 기준금리를 얼마나 길게 유지할지 여기로 관심사가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FMC 결과로는 당장 미국 달러화의 반응을 보면은 그 how long에 대한 응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아무래도 이번에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간다. 우리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약간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붙으면 여기에 따른 실망 매물을 또 주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네요. 다음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최근에 고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향후 인플레 전망보다는 현실의 미국 경제 어떤 자신감에 대해 연준이 더 크게 반응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 초 금리 인하 기대는 이번에 아무래도 조금 거리감을 느끼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경계심을 당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디슨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크 샌더스 채권운용 헤드는 내년 3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너무 공격적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자기는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그러니까 6월 이후 7, 8, 9, 10, 11, 12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역시 고용지표가 너무 현재 강하고 또 인플레이션은 지금 3% 초반대까지 떨어졌지만 여기서 끈질기게 좀 버틸 것이라고. 그래서 연준 목표치인 2% 도달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저항 내지는 버티기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근거를 댔네요. 다음 이제 웰스파고의 주식운용 헤드 크리스 하비는 연준의 긴축이 끝났다는 이런 판단은 상당히 과신이라고 한마디로 설레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 제롬 파월은 이런 설레발을 완전히 포기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어조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최근에 그 제롬 파월 연설에서 나왔던 얘기가 자기는 연준 긴축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금리 인하 시점까지 예측하는 거는 당연히 시기상조다 이렇게 한번 경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직접 꺼냈다. 지금까지는 아예 그냥 개무시했는데 요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적어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아전 인수 상상 임신으로 이걸 호재로 둔갑을 시켰었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자꾸 우리 K 증시도 그렇고 미국도 뭐 되돌림 내지는 반납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자꾸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이걸 선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린애처럼 기다리기만 하고 막 신난다고 빨리 달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괜히 나오겠냐.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야 나올 텐데 그럼 그게 과연 기뻐할 일이냐. 이게 과연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각성의 그런 그 시각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맨날 제가 일어나자마자 했던 말이 엄마 나 배 아파 나 오늘 엄마 학교 못 가 이거였는데 그때마다 이제 엄마가 등짝 스매싱으로 일관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내 이마를 한번 쓱 만져보더니 야 너 안 되겠다 너 오늘 학교 못 가겠다 이러면 이게 과연 기뻐할 일이냐 이거야말로 정말 아예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아 비판을 좀 해야 되는데요. 지난 여름에 시작이 됐다가 원래 9월 달에 결론 낸다고 그랬는데 계속 미뤄지고 중간에 추석 연휴 껴가지고 그거 지나면 발표한다고 그랬다가 또 결국 뭉개면서 마침 오늘에서야 결론이 나온 LK99 그 상온 상압 초전도체에 대한 검증위의 발표는 한마디로 초전도체가 아니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한때 이 초전도체가 정말 드디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그 초전도체 전도사로까지 자청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그러고 반면에 중국하고 인도 쪽에서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 맞다고 그래서 이제 헷갈리다 결국 이제 관련주들의 주가를 보면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제 반응이 지배적으로 이미 정해졌었죠. 하여튼 이번에 그 LK99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물질의 탄생은 맞다. 근데 그게 다만 상상초는 아니었다. 초전도체는 아니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한때 전도사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관련주를 떨주 몰팔만 잘했다면 수익은 충분히 나셨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번에 LK99가 초전도체가 맞다고 결론이 났으면 이거 우리도 노벨상 하나는 분명히 확보하는 거였는데 과학 강국이라는 게 참 이렇게 어렵나 봅니다. 자, 오늘 우리 K증시에 희한한 뉴스가 이제 또 하나 있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아프리카 TV입니다. 2주 전에 네일뉴스에서 골드만삭스가 일명 선물 경제라는 표현을 썼다고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연말 연시에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 연인들도 많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모태솔로들이 방구석에서 이제 추리닝 입고 귤 까먹으면서 이불 반쯤 덮고 이렇게 혼자 아프리카 TV 그 BJ들한테 별풍선 쏘고 이제 유사 연애에 빠지는 그런 시즌이 온다. 별풍선 쐈을 때 그 BJ가 오빠 너무 고마워요 오빠 너무 멋져요 이 얘기 그거 이제 못 참는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트위치 한국 철수까지 나오면서 아프리카 TV 그 주가도 덩달아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프리카 TV 코인 게이트에다가 마약 게이트까지 터져가지고 이 아프리카 TV 주가는 급락이 나왔는데요. 결국 그래서 또 이것도 떨주 몰팔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실 요 아프리카 TV 별풍선이 뭐 자금 세탁으로 악용된다는 그런 의심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번에 아프리카 TV 한 인기 BJ가 별풍선을 하루에 몇백만 원씩 막 1,000만 원씩 쏘는 그런 일명 회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트게 됐는데 그 회장님은 결국 코인 브로커였다. 그래서 이 BJ를 작업해가지고 무려 14억 원을 코인 투자로 받아냈대. 와 진짜 회장님도 회장님이지만 BJ도 참 돈도 많네 진짜로. 현찰박치기로 14억을 코인 투자에 때려 박았대. 하여튼 근데 지난번에 그 코인 게이트 터지면서 BJ들이 자기 회원들한테 코인 투자 권유하면서 중간에 소개비로 돈 엄청 챙겼다가 이제 한번 난리 버거지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14억 투자한 BJ도 돈을 홀라당 날리게 됐대요. 그래서 결국 그 회장님을 이제 경찰에 신고한다 막 그 검찰에 고소한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회장님도 뭐 이렇게 캥기는 게 많았는지 결국 다시 별풍선으로 또 13억 547만 원어치를 그 BJ한테 쏘면서 투자금을 그런 식으로 반환을 해줬대. 근데 그 BJ가 아프리카 TV에서 수수료 빼고 광고비 빼고 하면 자기가 투자한 돈 14억에 못 미친다고 이제 결국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회장님으로 하여금 나머지 돈도 전부 반환하라는 오늘 판결이 난 거예요. 진짜 골드만삭스가 언급한 선물 경제가 이런 건가요? 엄청나네. 거기다 또 이제 마약 게이트는 뭐냐면은 한 유튜버가 오늘 발표한 게 어떤 스타급 BJ가 마약류 알선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을 이거 폭로하면서 지금 그 BJ가 뭐 자기가 마약을 한 게 아니라 그걸 뭐 이제 구해주고 사다주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BJ들이 다 엮여 있다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저처럼 혼자 나와가지고 원맨쇼로 떠들고 이렇게 뭐 어깨 까고 이런 거 말고 일명 엑셀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여자 BJ들을 단체로 불러다가 서로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팬들이 우리 BJ가 이겨라고 별풍선을 더 많이 쏘게 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유행이라는데 그런 이제 무대를 마련해 놓은 사람이 이제 그거 다 받아가지고 수익을 배분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엑셀 방송의 이제 진행자는
올해 받은 별풍선만 364억 원어치였대. 근데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 TV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떼도 이런 이제 큰 BJ들은 수수료도 적게 띄겠지, 당연히. 그래서 다 빼도 291억. 그럼 이제 일당으로 8,500만 원씩 매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청년 실업률 안 떨어지고 이렇게 근로 의욕이 상실되니까 외국인 근로자까지 동원하려고 뭐 이민청을 만드네 뭐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꼰대 같은 소리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의 아프리카 TV 목표가가 이제 9만 원에다 투자 의견 매수인데 지금 이런 돌발 이슈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이거 뒤통수 얼얼하다. 역시 K증시다 이렇게 황당해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그 아프리카 TV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연말 배당을 뭐 파격적으로 올려줄 것이다 이런 역발상으로 접근을 할지 어떤 선택일지 궁금하네요. 일단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저가 매수로 전부 매물 받아내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TS 롬바드에서 내년 2024년에 대한 낙관론을 제시하는데 대외 여건 개선으로 특히 이제 신흥국 위험 선호에 긍정적인 한 해가 내년 2024년 될 거라고 전망하고요. 다음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경착륙 우려는 다소 해소가 됐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 그럼 이제 내년 글로벌 투자 대상으로 어디가 기대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말한 신흥국 중에서 브라질하고 멕시코, 다음 이제 반도체 대미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바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다음 UBS는 최근 엔비디아가 일으킨 AI 돌풍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GPU, 우리말로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여기 성장 주기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일단 핵심은 엔비디아하고 AMD가 엄청난 혜자를 가져갈 거로 보고 여기 이제 연결 차원에서 선호주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음 대만 TSMC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ASMPT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요 UBS는 또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오늘 분석했는데 유가 하락으로 수혜가 예상되고 결국 내년에 큰 폭으로 실적도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거기다가 한국 정부가 매 2년마다 향후 15년 전력 수급 계획을 발표하는데 마침 이 초안이 올해 12월 말에 공개가 될 것으로 근데 여기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UBS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목표가는 과연 얼마냐? 24,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거 앞에서 뽐뿌질 오지게 한 것 치고는 좀 목표가가 좀 약한데요. 다음 이제 UBS가 LG전자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인데 4분기 영업이익이 부진할 것으로 미리부터 각오를 한다.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투자 의견 중립에 LG전자 목표가는 10만 3천원 콜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신세계에 대해서는 모간 스탠리가 11월 백화점 총 매출이 작년 대비 14.8%나 증가를 했다고. 근데 그 이유가 올해 11월 달에 갑자기 좀 추웠었잖아요. 그래서 추위가 일찍 찾아오는 바람에 리빙하고 패션 쪽 매출이 겨울 거를 미리 좀 땡겨 나왔다네요. 반면에 이제 신세계가 밀고 있는 명품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를 했다. 요거는 따이공들의 매출 기여도가 좀 떨어진 탓이라고. 그래서 이제 신세계 투자 의견은 이퀄 웨이트, 우리말로 시장 비중에다가 목표가는 20만 원 제시했습니다. 저는 일단 유통 이쪽은 온라인은 결국에 다 이제 쿠팡이 먹을 거라고 보는데요. 대신에 신세계는 오프라인에서 승부를 이제 확실하게 보려고 이제 그런 전략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전국에다가 프리미엄 아울렛을 열심히 짓고 있는 신세계 건설의 경우는 지금 PF 쪽에 우발 채무가 증가했다고 그 무보증 사채 등급 전망이 기존 안정적에서 이번에 부정적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그 부회장님은 본인 야구 사랑은 찐이라고 청라에 돔구장 짓겠다고 발표했다가 아예 이번에는 판을 키워가지고 여기 스타필드까지 결합을 시켜가지고 청라에다가 5만 평 규모의 멀티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조성한다고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코로나 한창 때 2021년도에 8,700억 들여가지고 경기도 화성에 국제 테마파크 짓는다고 한국판 디즈니랜드 만든다고 그랬던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최근에 안 그래도 본인 인스타그램에다가 일본 닌텐도 월드 방문한 사진 올려가지고 또 이게 화성 국제 테마파크에 닌텐도 월드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 관심이 그렇게 좋을까? 늘 말씀드리지만 오너 리스크에 갱년기 증상 이것도 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12월 14일 목요일인데 FMC 회의 결과가 새벽 4시에 나오니까 이제 내일은 눈 뜨자마자부터 정신없이 바쁠 텐데 거기다가 내일 우리 K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쳐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도 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리 결정은 아니고 내년 경제 전망 정도는 확실히 이제 영향력이 있겠죠. 저는 좀 죄송하지만 자꾸 내년에 더 힘들 거라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요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채권 추심, 신용 정보 이쪽으로 관심이 가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일부터 이제 글로벌 전략 회의가 쭉 이어질 그런 스케줄인데 일단 내일은 디바이스 경험, 그 DX 사업부 중에서도 모바일 경험, MX 쪽, 그리고 모레 금요일에는 영상 디스플레이 VD하고 생활가전 쪽, 다음 주 화요일 19일에는 드디어 반도체 DS 사업부 내년 전략이 공개가 됩니다. 이제 기업들이 매년 연말만 되면은 뭐 비상 경영, 위기 경영 얘기하면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 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이제 의뢰이 막 해왔는데 삼성전자야말로 진짜 올해 장사 많이 망쳐가지고 반도체만 겨우 체면 유지했고 글로벌 가전하고 스마트폰 이쪽은 14년 만에 출하량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일단 요번에 그 어느 때보다 위기다, 비상 상황이다. 경영에 대해서 이런 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대신에 그만큼 이제 주주들을 이탈하지 않게 설득하려면 특별 배당 한번 좀 기대해보고 싶긴 한데 요건 이제 아직까지는 발표 안 될 거고 글로벌 전략 회의에서 나올 뭐 얘기는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AI 기기 쪽, 뭐 AR, VR 이쪽하고 첨단 기술이 탑재된 로봇으로 지금 뭔가 크게 승부를 보겠다고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감산도 내년에는 다시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입니다. 다음 내일 정부가 마침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데요. 저는 이제 특히 최근 들어서 로봇 중에서 웨어러블, 즉 입는 로봇 이쪽이 좀 핫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마침 삼성전자도 이 웨어러블 로봇에 관심이 많죠. 이미 한 10몇 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개발을 다 완료해 놓은 이 웨어러블 기기가 있는데 약간 내복처럼 그냥 맨살에다 입기만 하면 되는 건데 두께도 얇아가지고 진짜 내복 정도로 이제 활동에 크게 불편이 없는데 그 안에 전자장치 센서들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심박동부터 혈류, 혈압 뭐 모든 걸 다 실시간 체크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팍 쓰러지거나 뭔가 몸에 이상이 오면 바로 병원 응급실하고 직접적으로 이게 커넥션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이미 한 20년 전에 만들어 놨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다음 내일 또 산업부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현장 방문 행사도 지금 예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내일 삼성전자 뉴스가 많이 뜨겠네요. 다음 내일 정부가 발표 예정인 거는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 그리고 ICT 수출입 동향. 요 ICT는 이미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11월 기준으로 ICT 수출 금액이 178억 7천만 달러 그리고 흑자 규모는 64억 4천만 달러. 장사 잘 됐네요. 이렇게 됩니다. 역시 반도체랑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가 주인공인 거죠. 다음 내일 또 장래 인구 추계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 이제 2022년부터 2072년까지 인구 전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는 또 인구 절벽, 인구 소멸 뭐 이런 게 나올 거고 증시에서는 출산 장려, 고령화 테마가 또 한번 주목받겠죠. 다음 내일 정부가 소양강 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참 50년 전만 해도 물에 대한 인식이 뭐 돈을 물 쓰듯 한다 뭐 이럴 때 그냥 물은 진짜로 막 쓰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물도 자원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달라졌고 증시에서는 수처리 관련주들 다음 내일 또 겨울철 대비 변전소 고장 재발 방지 대책 철저 당부 이 발표도 정부가 준비하는데 이건 증시 키워드가 스마트 그리드 다음 내일 정부 일정 중에 이례적인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 운영 실시 요겁니다. 이제 사행성 산업 관련주들이 같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내일 중기부가 2024년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내는데 이거는 증시에서 제목 그대로 스마트 팩토리, 무인 자동화 설비 로봇 공장 이쪽.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DS 단석이라고 최근에 폐배터리 및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사업을 추가한 기업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공모청약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코스트코가 3분기 실적을 내일 공개합니다. 또 인텔이 내일 밤 AI 에브리웨어라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인텔도 이번에 드디어 AI 전용 칩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 밤에 미국은 11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유통업체들 실적이 다 들어가 있고 이제 내일 FMC 이후에 첫 메인 경제 지표 발표로 되는데 매번마다 이제 지표가 가급적 부진하기를 바라는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FMC 이후에 과연 어떻게 반응이 달라질지 완전 이거 럭비공이야. 미지수입니다.
다음 내일 유럽연합 EU가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핵심은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또 이제 폴란드 신임 총리가 EU 정상회의 첫 참석할 예정인데 최근에 이제 폴란드가 우리 무기 구매 계약한 거 관련해서 전 정부에서 한 거라 백지화될 수 있다는 이런 양아치 짓거리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과연 폴란드 신임 총리의 발언 중에서 이런 관련된 얘기가 입장 표명이 있을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유럽연합의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 이게 이제 자꾸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데 이번에 모르죠. 또 강력한 의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K 배터리 2차 전지 업체들은 또 한번 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